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이성교조. 남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초전에 인민군을 막지 못하고 참패하였고, 김일성은 작전의 바보였기 때문에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였고, 남로당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가 자수하여 대한민국을 살렸다. 도서출판 현대사 포럼. 3. 무장봉비 실패. 홍 선생님, 박일원이 K대에 죽었답니다. 래퍼가 홍민표에게 숨가쁘게 보고하였다. 박일원은 남로당에서 전향하여 수두경찰청 사찰가, 정부주임과 위무부 정부과장을 지내다 장택상 선거사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수재였다. 그가 49년 3월 29일 오전 11시 29세의 나이로 남로당 K대 박정력위회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래프의 보고를 받은 홍민표는 급히 김삼룡 아지트를 찾았다. 김 선생님, 무장봉비 준비를 완료하고 그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K대 그 자들이 박일원을 암살하여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에서 비상을 걸어 우리 당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4월 무정거사를 5월로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일원 한 명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경찰이 검문검색과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당원들에게 달려들어 우리가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민이 점점 우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앞에 두고 이러한 사소한 일을 앞으로 중단시켜 주십시오. K대의 활동은 중앙당의 지령이요. K대는 중앙당 직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중앙당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 일일 것이니 더 이상 항의하는 것은 홍동무에게 유익이 없소. 그리고 4월 무장 거사를 5월로 연기하는 것은 허락해서 즉시 평양에 보고할 테니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음에 꼭 실행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홍민표는 김삼룡과 이야기가 끝난 즉시 김삼룡의 아지트를 빠져나왔다. 1949년 5월 19일 오후 5시경 홍민표 래퍼는 심각한 얼굴로 홍민표 아지트를 찾았다. 홍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또 무엇이 큰일이야? 어제 저녁 도상희 동무가 추진하는 국회 프라치 관련자들을 어제도 검사가 모조리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래퍼의 말에 홍민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다 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럼 누구냐? 국회부의장 김약수, 국회의원 노일환, 이문원, 박윤원, 김병희, 황윤호, 이구수, 김옥주, 강옥종, 배중혁, 서영길, 신성균, 최태기 등 13명이라고 합니다. 뭐야, 그럼 거의 전부잖아. 이거 큰일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건거였단 말이야. 홍민표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리고 급히 모든 정부를 동원하여 확인해보니 국회에 있던 사람들이 체포된 것이 사실이었다. 홍민표는 난감하였다. 이것 참 도상이 이때처리 체포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과 동무들이 체포된 경위는 내부 정재환이 경찰의 미행을 알지 못하고 개성월북 책임자 이상덕을 만나기 위하여 열차를 타고 개성을 갔는데 정재환이 개성역에서 내리자마자 형사가 연행하여 몸수색을 하여 음부 속에서 암호문을 찾아냈는데 이 암호문이 묘선자 같은 상형문자로 되어 있어 이것이 전북 익산의 이문호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특별수사본부 암호해독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들이 3일 동안 연구하여 암호 전체를 풀게 되어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내부역에서 체포된 경위를 묵묵히 듣고 있던 홍민표는 래프의 말이 끝나자마자 래프를 보내고 즉시 김삼룡을 찾았다. 선생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검거되어 저는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원들이 일단은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거사를 6월로 연기해 주십시오. 홍동무 이렇게 계속 연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럴수록 서울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무제도가 국회의원들을 조사하지 못할 것 아니오. 지난번에도 연기했는데 내가 중앙당에 무엇이라고 보고하겠소. 이번 한 번만 연기해 주십시오. 이제 수류탄도 6,000개가 더 만들어졌고 전 당원을 동원하여 지령만 내리면 되니까 8월로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8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하오.
알았소. 더 이상 연기는 없소. 8월에 꼭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홍준표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김삼룡의 아지트를 놓았다. 그는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49년 7월 10일 김일성은 9월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 통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총선은 상투적인 기만이며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거절하였다. 남로당 K대 사령관 조병수는 김호익이 이 자식이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였으니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지라고 북귀뿌락지들을 잡는데 가장 악질적이었다며 김호익 총경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조병수는 K대 대원중 이용훈을 선발하여 8월 12일 시경으로 보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찰가에 근무하는 치안본부 이성주 총경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훈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시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금유육 총경 방 앞에 도착하여 노크로 했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났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성주 총경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성주 총경이 아니고 경감인데 이상하구만.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 김호익 내놈이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였지. 그러니 너도 죽어야 될 게 아니냐. 이혼은 음침하며 낮은 목소리로 급히 짓거린과 동시에 왼쪽 가슴 안에 숨겨뒀던 권총을 빼 김호익 총경 가슴에 세 발을 쏘았다. 김호익은 너무 순간적으로 당하여 허리에 찬 권총을 쏘보지도 못하고 피가 품어져 나오는 가슴을 쌓으며 아니 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고 악을 끝내지도 못하고 수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악질 분자야 총맛이었다냐. 이용우는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며 쓰러진 김호익 머리에 총을 쏘아 확인사살을 한 다음 태연하게 시경을 빠져나왔다.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시경은 발칵 뒤집어졌다. 곧 김호익 총경이 저격당했다라는 위침이 들리고 시경과 치안본부는 즉시 비상이 걸렸다. 한편 이용우는 비상으로 어수선해진 시경 정문을 태연히 걸어 나와 전차정공장으로 가 전차를 기다렸다. 이때 한때의 경찰이 우르르 몰려와 전차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사람들과 시경주에 있던 젊은 사람들을 모두 연행하였는데 이용훈도 이때 연행되었다. 서울시 경찰들은 남로당원들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었다. 내무부 장관 김효석은 전국에 있는 경찰에 유습계 제도를 지시하였다. 유습계란 누가 어디에서 자면 반드시 지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남로당원들은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실은 김효석도 남로당원이었다. 젠장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구만. 숙박계 주인들은 불평을 하였다. 이러한 때 홍준표의 래퍼가 홍준표를 찾아가 또 가슴 떨리는 보고를 하였다. 홍 선생님, 용산구 조직이 위험합니다. 동대문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빌어먹을 김욱 한 명이 죽어서 무엇한다고 이렇게 장안을 벌집 씻어줬단 말이 한단 말이냐. 중앙당은 모두 돌대가리들만 있어. 남조선에서 무력 투쟁만 강요하며 자기네들만 가시하는 게 아니야. 홍준표는 중앙당의 지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실 북한에서 남로당이 유지되면 끊임없는 투쟁에 실적이 있을 때만 살아났기 때문에 박헌영과 이승엽은 무장투쟁을 지령할 수 없었는 형편이었다. 홍준표는 서울시 폭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채원, 너 남로당 K대 소속이지. 이둥이 너도. 형사들이 불신검문에 두 청년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오자 형사들은 조사할 것도 없이 두들겨 패기부터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4시간 내내 조사를 하자 두 청년은 견디지 못하고 김치원은 청파동 남로당 아지트에서 수류탄을 조립하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의 남로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8월 무장폭동과 이때 쓰일 무기인 수류탄 제조공장의 위치를 풀어버렸다. 김치원의 말을 들은 오재도 감사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런 즉시 경찰들을 출동시켜 남로당에 만들고 있는 수류탄 제조공장을 덮쳐 트럭 2대분의 수류탄 6,000개를 압수하였다. 남로당의 부장봉기 계획은 경찰에 의해 수류탄이 압수되면서 완전히 좌절되었고 빨치단 사령관 이혁기, K대 사령관 조병수도 모두 체포되어 서울시 부장봉기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김삼룡 홍준표를 도남문 아지트로 불렀다. 홍동무, 무장봉기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으면 책임을 져야지. 예, 책임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서둘러라 하지 않았어. 이제는 국회 공작도 실패하고 무장공기도 실패했으니 어떻게 하겠소. K대가 우리를 망쳤습니다. K대만 비판하지 마시오. 여기 소환장 있어. 평양으로 가보시오. 왜 평양으로요? 왜 놀라시오? 가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소.
가기 실수 아닙니다. 잘 생각했소. 평양에 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비판을 받는 게 현명하오. 일주일 이내에 평양에 도착해야 하니 2일 이내에 표를 떠나시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행운을 비오.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소. 홍준표는 제 김삼룡에게 평양을 가겠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김삼룡이 아지트를 떠날 때 눈앞이 캄캄하였다. 자기라 평양에 가면 좋을 것인데 돌대가리 같은 박헌영이 앉아서 사람만 죽여놓고 이제는 날 보고 책임을 지라고. 미친놈들. 원래 폭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구 항쟁이나 제주도 14연대 항쟁을 하지 말고 선거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정권을 잡아야 남조선은 자동 남당까지 된다고 수차 건의하였지만 바보 같은 박헌영이 대구 항쟁, 제주도 항쟁, 14연대 항쟁을 해서 소득도 없이 많은 사람들만 죽여놓고 당도 깨지고 불법 덤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보고 책임지라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어림도 없지. 내가 왜 죽으러 평양에 가. 그는 남도당 지도부와 박헌영의 폭력투쟁에 분노하면서 그의 아지트로 들어왔다. 홍준표는 자기 발로 걸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일이 지나 평양에 가지 않으면 남도당 K대위에 살해되어 시체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썼다.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준표의 전향. 49년 9월 17일 홍준표는 을지로 사가에 무기동까지 걸었다. 그는 수사본부 요원들과 홍준표가 걸어가고 있으니 체포라는 것이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였다. 그는 그가 예상한 대로 특별수사본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어제도 검사는 당날 조사를 하였다. 홍 위원장은 북한으로 가지 않고 일주일에 체포된 줄 알면서 왜 걸었소? 그리고 그러면 금방 체포되지 않겠소? 박헌영 선생도 실패해서 북한에 가 있는데 저도 실패하여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수를 하지 그랬소. 내가 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자수는 오늘 저녁 오검사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종로상가 국일관에서 먹으면 좋지 않겠소? 저녁 식사는 국일관에서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소? 국일관 안에는 우리 공작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검사는 국일관 안에도 남당 공작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자가 누구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소. 홍준표의 말을 들은 오검사는 집에 전화하여 6시까지 손님과 같이 갈 테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저녁 6시가 되어 오검사와 홍준표가 오검사 집에 도착하여 저녁 밥상을 바꿔보니 밥상에는 밥과 국과 김치, 깍두기, 간장뿐이었다. 홍준표는 밥상을 보고 실망한 듯 갑자기 일어섰다. 홍준표가 일어서니 오검사는 놀라 일어났다. 홍 위원장 왜 일어나시오? 영업님 우리 집에서는 이보다 더 잘 먹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하면 이렇게 해도 있겠습니까? 이런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차리는 초라한 밥상을 보고 홍준표가 기분이 나빠요 하면서 가려고 하자 오검사는 홍준표의 발을 잡고 발리며 노여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그러자 부인은 명문을 모른 채 달려나왔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좋은 반찬을 준비할 것이지 이렇게 내오면 어쩌. 손님이 그냥 가시려 하지 않소. 죄송합니다. 손님 오실 때마다 좋은 잔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지만 월급 6천만 원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방문을 나갔다. 그때까지 오검사의 손에 붙들려왔던 홍준표가 오검사의 부인의 말을 듣고 오검사의 손을 설명없이 풀어내며 영감님 집안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물었다. 오검사 얼떨결에 그러시오 하였다. 홍준표가 오검사의 안방의 장롱문을 열어보니 신사복이 한 벌도 없었다. 신발장을 보니 신사가 한 켤레도 없었다. 쌀떡을 열어보니 쌀이 바닥나 있었다. 홍준표가 오검사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한 것은 오검사의 생활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오검사가 청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 특별수사부 검사인데 이토록 검사 선생을 한다는 것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감동하여 그 자리에 펜과 종이를 달라 하여 전향서를 썼다. 그 홍준표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순순히 대답하여 조사를 끝냈다. 오검사님, 시경에서 남로당 서울시 당 상임위원회를 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상임위원들이 시경에 오면 체포되는데 누가 오겠소? 시경 아니라 평양에서도 당이 명령이면 와야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들은 오라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모두 잡으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공로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그럽시다. 이러한 홍준표의 말에 어제도 검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라고 하면 정말 올까요? 그것은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이나 해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빚져야 본전이 그렇게 하시오. 내일 10시에 시경 특별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알았소. 어제도 검사는 허락을 하였으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참 살다 보니 별일도 많구만. 시경에서 남로당 서울시당 간부의 일을 한다니 세상에 별일이네. 다음날 아침 8시 어제도 검사는 시경에 들려 치훈아 형사에게 홍 위원장 협조라 하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때 홍준표가 치훈아 형사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저 선생님 나하고 같이 나갑시다. 어디를요? 상임위원들 모시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지원하는 홍준표가 남로당 상임위원들을 모시러 기가 번쩍 뛰었다. 남로당 간부 한 명을 잡으려면 경찰 수십 명이 며칠을 걸려야 하는데 더구나 상임위원들을 모시러 간다고 하니 지원하는 무슨 말인가 하고 위화했으나 반신반의하며 차를 타고 홍준표와 같이 출발하였다. 남로당 서울시 당 상임위원들이 경찰서에 잡범으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있었는데 이들을 붙잡는 경찰서에서는 이들이 남로당원인 것을 모르고 잡범 취급을 하는 것을 홍준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치우나 경사를 데리고 이들이 붙잡혀 있는 각 경찰서를 찾아가 치우나 경사를 보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데려오게 하여 한 차에 모든 싣고 시경으로 왔다. 이러한 홍준표를 치우나 경사는 놀랐다. 또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마다 오제도 검사에게 보고하니 오제도 검사도 놀랄 말을 하지 못하였다. 홍찬성 인사드려 오제도 영감님이시다. 서울시 당 조직체 홍찬성입니다. 홍준표는 데려온 서울 당 상임위원들을 모두 오제도 검사에게 인사를 시켰다. 조직부체 이희성입니다. 분회체 유재인입니다. 문화체 홍윤석입니다. 조직부원 이은식입니다. K대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이들의 인사를 받은 오제도 검사는 흥분이 되는지 얼굴이 붉으러지면서 인사받게 바랐다. 오 검사는 K대 사령관 조병수라고 할 때는 긴장이 되는지 멈칫하더니 조병수를 똑바로 보며 당신이 조병수란 말이오? 하고 물었다. 예, 제가 조병수입니다. 조병수는 오 검사만 자기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묻자 당황하였다. 어느 서에 있었소? 마포대에서 잡범으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직원 수십 명이 당신을 잡으려고 1년이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뒤를 쫓고 있었는데 마포서에 있었단 말이군. 그랬습니다. 재미있군요. 거기서 낮잠을 좀 더 잘 것인데 홍 선생님이 깨우는 바람에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소. 잘 오기는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오제도 검사는 잘 왔다고 말을 하였으나 속으로 신음을 하였다. 세상에 이럴 수가. 홍준표는 과연 천재구나. 오 검사는 홍준표의 머리 쓰는 것에 감탄하였다.